언니 계산 좀 빨리 하세요. 줄이 몇 명인데. 젊은 여자가 얼굴을 찌푸리며 봉지를 흔들었다. 손톱에는 젤네일이 반짝였고 목에 두른 머플러는 백화점 브랜드였다. 그녀 뒤로 서너 명이 더 늘어서 있었다. 다들 출근길 급한 사람들이었다. 약단밤을 파는 김미진은 밤 볶는 연기 속에서 작은 기침을 했다. 기름 냄새와 밤 껍질이 타는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천막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오늘은 20% 할인이에요. 금방 해드릴게요. 미진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억지로 밝게 만들려는 흔적이 역력했다. 그녀의 손은 쉬지 않고 움직였다. 뜨거운 철판 위에서 밤을 뒤집고 다 익은 밤을 골라내고 봉지에 담고 계량기 위에 올리고 다시 한 알 두 알 더 담고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20%, 20년 전 응급실에서 들었던 그 숫자. 나는 천막옆 기둥에 기댄 채 미진을 바라봤다. 내 손은 주머니 속에서 떨고 있었다. 시장 골목의 소음, 다른 상인들의 호객 소리, 트럭 지나가는 소리, 사람들의 발소리 이 모두 멀어졌다. 아저씨, 거기 좀 비켜주시면 안 돼요? 젊은 여자가 나를 힐끗 보며 말했다. 그녀의 시선은 내 낡은 코트와 구겨진 바지를 훑었다. 판단하는 눈이었다. 아침 시장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눈. 나는 한 발 옆으로 비켰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미지는 봉지를 묶으며 계산기를 두드렸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지만 중간에 한 번 멈칫했다. 숫자를 잘못 눌렀는지 다시 처음부터 계산하기 시작했다. 언니 계산도 제대로 못해요? 젊은 여자가 혀를 찼다. 뒤에 선 사람 중 한 명이 시계를 들여다봤다. 죄송해요. 지금 바로. 미진이 말하는 사이 철판 위에서 밤 하나가 튀었다. 작은 폭죽 소리 같은 게 났다. 미진은 재빨리 집게로 그 밤을 집어냈지만 그 순간 손등에 기름이 튀었다. 아!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미진은 재빨리 입술을 깨물었다. 손등을 후후 불며 다시 봉지를 건넸다. 4,800원이에요. 카드 돼요? 네, 되는데 오늘 기계가 좀 느려서. 젊은 여자는 카드를 내밀며 한숨을 쉬었다. 나는 천막 기둥을 더 세게 붙잡았다. 미진의 손등에 번진 붉은 자국이 보였다. 작았다. 손가락 한마디만 한 크기였지만 그 자국이 내 시야를 가득 채웠다. 카드 단말기가 삐 소리를 냈다. 영수증이 느릿하게 나왔다. 감사합니다. 미진이 봉지를 건넸다. 젊은 여자는 영수증도 받지 않고 돌아섰다. 친구에게 뭐라고 중얼거리며 걸어갔다. 진짜 느리다는 말이 바람에 실려 들렸다. 미진은 다음 손님을 맞으며 다시 웃었다. 그 웃음은 금방 꺼질 것처럼 위태로웠다. 나는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었다. 천막 안 형광등이 깜빡였다. 새벽부터 켜둔 불빛이라 그런지 색이 누렇게 발해 있었다. 미진의 얼굴도 그 빛 아래서 더 지쳐 보였다. 내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20%, 20년 전 그 숫자를 듣고 나는 도망쳤다. 미진은 다음 손님에게 밤을 담으며 손목을 한번 털었다. 떨림이 있었다. 새벽부터 몇 시간을 쉬지 않고 철판을 지켰을 사람 특유의 피곤함이었다. 이거 얼마예요? 중년 남자가 물었다. 소봉지 5,000원, 대봉지 8,000원이에요. 오늘 20% 할인 중이라 더 싸요. 그럼 대로 하나. 네. 미진은 봉지를 들고 밤을 담기 시작했다. 집게질이 능숙했다. 크기별로 골라 담는 손길이 빨랐다. 하지만 봉지를 묶을 때 손이 또 한 번 떨렸다. 나는 그걸 놓치지 않았다. 젊은 여자는 아직 천막 근처에 서서
친구와 얘기하고 있었다. 목소리가 일부러 크게 들렸다. 언니, 저 사람 진짜 느리지 않아? 아침에 저렇게 일하면 누가 사 먹어? 친구가 웃었다. 맞아. 근데 맛은 괜찮대. 그래도 직업의식이 있어야지. 손님 기다리게 하는 게 어디 있어. 미진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손님에게 봉지를 건네는 손이 조금 더 빨라졌다. 서두르는 게 역력했다. 나는 그 공기의 흐름을 온몸으로 느꼈다. 미진의 등 위에 얹힌 것들. 피로, 생계, 책임, 외로움. 그 모든 게 이 작은 천막 안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철판 위에서 밤이 또 한 번 튀었다. 미진은 이번엔 몸을 살짝 피했다. 손등에 이미 자국이 있어서인지 더 조심스러웠다. 다음 손님은 젊은 남자였다. 이어폰을 낀 채 손만 내밀었다. 중으로 하나요. 미진은 말없이 봉지를 들었다. 남자는 휴대폰만 보고 있었다. 미진이 봉지를 건넬 때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카드를 단말기에 대고 결제음이 나자마자 돌아섰다. 감사합니다. 미진의 인사는 그 남자의 뒷모습에 닿지 못했다. 나는 주머니에서 손을 꺼냈다. 손바닥에 땀이 차 있었다. 손수건으로 닦았지만 금방 또 차올랐다. 천막 안온도계가 28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철판 열기와 좁은 공간 때문이었다. 미진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그녀는 소매로 이마를 훔쳤다. 그때 젊은 여자가 다시 천막 앞으로 왔다. 언니, 이거 밤 하나 덜 들어간 것 같은데요? 미진이 고개를 들었다. 네, 제가 확인하고 드렸는데. 아니, 분명히 덜 들었어요. 다시 세어봐요. 미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봉지를 받았다. 철판 위에 쏟아서 하나하나 세기 시작했다. 그 사이 뒤에 줄이 다시 길어졌다. 하나, 둘, 셋. 미진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손님들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향했다. 18, 19, 20. 봐요, 20개 맞잖아요. 젊은 여자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럼 제가 잘못 센 건가 보네. 근데 언니, 원래 이렇게 작은 것만 골라 담아요? 미진의 입술이 떨렸다. 죄송해요. 바꿔드릴까요? 아니, 됐어요. 시간 없으니까. 쟤는 여자는 봉지를 낚아채듯 들고 갔다. 친구와 함께 웃으며 멀어졌다. 미진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철판 위에서 밤이 타는 냄새가 났다.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집게를 들었다. 나는 천막 기둥에서 떨어져 한 발 앞으로 나갔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미진은 타버린 밤을 골라내며 작게 한숨을 쉬었다. 그 한숨이 연기 속으로 흩어졌다. 내 가슴 어딘가가 조여왔다. 시간이 흘렀다. 손님은 계속 왔다. 출근길 사람들, 시장 보러 나온 주민들, 지나가다 냄새에 이끌린 관광객들. 모두 급했다. 모두 자기 시간이 아까웠다. 미진은 쉬지 않고 손을 움직였다. 밤을 볶고 담고 계산하고 인사하고 그 사이사이 철판을 닫고 기름을 보충하고 봉지가 떨어지면 새로 꺼내고 1시간이 지났을 때 미진의 손등 자국은 더 번져 있었다. 붉은색이 진해졌다.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다. 언니, 카드 받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다고? 아까 그 젊은 여자였다. 다시 왔다. 이번엔 다른 친구와 함께였다. 저번에도 느렸는데 아직도 그대로네. 미진은 카드 단말기를 들었다. 손이 떨렸다. 단말기를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죄송해요. 지금 바로. 아이고 진짜. 젊은 여자가 혀를 찼다. 옆 친구가 웃었다. 나는 천막 그늘 끝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봤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미진은 억지 웃음을 지었다. 그 웃음이 금방 깨졌다. 철판 위에서 밤이 다시 튀었다. 이번엔 크게 터졌다. 껍질 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뜨거운 기름이 함께 튀었다. 미진의 손등을 직격했다. 아! 미진이 손을 움켜쥐었다. 집게가 바닥에 떨어졌다. 쨍그랑 소리가 천막 안을 울렸다. 괜찮으세요? 뒤에 서 있던 중년 여자가 물었다. 네, 괜찮아요. 죄송해요. 미진은 재빨리 집게를 주었다. 손등을 입으로 후후 불며 다시 일을 시작했다. 젊은 여자는 코웃음을 쳤다. 아휴, 진짜 일도 못하네. 어떻게 저러고 장사를 해. 옆 친구가 맞장구 쳤다. 맞아. 저 정도면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니까 좀 배우고 하든가. 두 사람의 목소리는 일부러 큰 것 같았다. 주변 사람들도 다 들을 수 있었다. 몇몇이 미진을 힐끗힐끗 쳐다봤다. 미진의 어깨가 더 움츠러들었다. 나는 그 순간 응급실 기계음이 다시 귓가를 파고드는 걸 느꼈다. 비어, 비어, 비어. 규칙적이고 차가운 소리. 작은 침대 위에서 떨고 있던 내 딸의 손. 그 창백한 손등. 그 가느다란 손가락. 미진의 손과 겹쳐 보였다. 손님, 계산 도와드릴까요? 내 입에서 말이 새어나왔다. 젊은 여자가 나를 돌아봤다. 눈썹을 치켜세웠다. 아저씨가 왜요? 여기 주인이에요? 아니, 그냥. 그럼 끼어들지 마세요. 보기 안 좋게. 나는 다시 입을 다물었다. 미진은 나를 잠깐 봤다. 고맙다는 표정도 불편하다는 표정도 아니었다. 그냥 피곤한 사람의 무표정이었다. 카드 결제가 끝났다. 젊은 여자는 영수증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다. 휙 돌아서서 갔다. 다음번엔 다른 데서 사야겠다. 그래, 여기 서비스 영 별로야. 두 사람의 목소리가 멀어졌다. 미진은 다음 손님을 받았다. 말이 없었다. 기계처럼 움직였다. 나는 천막 기둥에 다시 기댔다. 손이 떨렸다. 20년 전에도 이랬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저 서 있기만 했다. 시간이 더 흘렀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손님이 더 몰렸다. 미진의 움직임은 점점 느려졌다. 손등의 화상 때문인지 집게를 줄 때마다 얼굴을 찡그렸다. 이모, 빨리 좀 해주세요. 회사 늦어요. 젊은 남자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네, 죄송해요. 미진은 서둘러 밤을 담았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밤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다. 대굴대굴 굴러갔다. 아이고. 미진이 허리를 숙여 밤을 주었다. 그 사이 뒤에 선 손님들이 웅성거렸다. 저 사람 오늘 왜 저래? 몸이 안 좋은가 보네. 그럼 쉬든가. 왜 나와서 일을 해? 나는 참을 수 없었다. 한 발짝 앞으로 나갔다. 제가 아저씨 계속 거기 서 계시는데 불편하거든요. 한 여자가 나를 밀듯이 지나갔다. 나는 비틀거렸다. 미진이 나를 봤다. 눈빛에 뭔가 있었다. 미안함? 고마움? 아니면 그냥 민망함? 괜찮으세요? 미진이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습니다. 미진은 다시 손님을 받았다. 나는 천막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갔다. 하지만 여전히 미진이 보이는 거리였다. 철판 위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다. 바람이 불 때마다 연기가 흩어졌다가 다시 모였다. 미진의 손은 계속 움직였다. 멈추지 않았다. 멈출 수 없었다. 오후가 되었을 때 미진은 천막 안의자에 잠깐 앉았다. 손님이 뜸한 시간이었다. 그녀는 손등을 들여다봤다. 붉은 자국이 세 군데였다. 물집이 2개 잡혀 있었다. 작은 한숨이 나왔다.
주머니에서 연고를 꺼냈다. 뚜껑을 열고 손등에 조금 짜냈다. 바르는 손길이 조심스러웠다. 아픈 게 분명했다. 나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다. 가슴 어딘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손님이 다시 붐비기 시작했다. 미지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연고 뚜껑을 닫고 주머니에 넣었다. 철판 앞에 섰다. 어서 오세요.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한 무리의 고등학생들이 왔다. 교복을 입은 여학생 셋이었다. 이모, 이거 5봉지요. 5봉지요? 네. 미지는 봉지를 하나씩 꺼냈다. 밤을 담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떠들며 기다렸다. 야, 나 오늘 수행 망했어. 왜? 준비 안 했거든. 너 맨날 그러잖아. 웃음소리가 천막 앞을 채웠다. 미지는 말없이 밤을 담았다. 5봉지를 다 채우는데 시간이 꽤 걸렸다. 학생들은 점점 지루해했다. 이모, 아직 안 돼요? 거의 다 됐어요. 빨리 해주세요. 우리 학원 가야 돼요. 네. 미진의 손이 더 빨라졌다. 하지만 서두르다 보니 실수가 났다. 봉지 하나에서 밤이 쏟아졌다. 바닥에 대굴대굴 굴렀다. 아. 미진이 황급히 밤을 주었다. 학생들이 웃었다. 이모, 괜찮아요? 네, 죄송해요. 미진은 밤을 다시 담았다. 얼굴이 붉어졌다. 당황한 게 역력했다. 나는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더 깊이 팠다. 학생들에게 봉지를 다 건넸다. 25,000원이에요. 카드 돼요? 네. 한 학생이 카드를 내밀었다. 미진은 단말기를 들었다. 그때였다. 미진이 고개를 숙여 영수증을 찢는 순간 목걸이가 흔들렸다. 반달 모양의 작은 펜던트, 은색, 가운데 작은 별 하나.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숨이 멎었다.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다. 그 목걸이, 내가 마지막으로 딸에게 걸어줬던 것. 딸이 5살 생일 때, 아빠, 이거 예쁘다. 그래, 그럼 이거 해줄게. 우와, 고마워요. 딸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그 다음 기억은 어두웠다. 응급실, 차가운 불빛, 기계음, 의사의 얼굴. 보호자분, 이쪽으로 오시죠.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의사가 차트를 내려놓았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얼마나? 생존 확률은 약 20%입니다. 그 숫자, 그 차가운 숫자, 내 세계가 무너졌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각오는 하셔야 합니다. 네. 나는 대답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나는 무너지고 있었다. 손님? 미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정신을 차렸다. 학생들은 이미 가고 없었다. 미진이 나를 보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아까부터 계속. 아, 네. 괜찮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시선은 미진의 목걸이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미진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돌아섰다. 다음 손님을 받기 시작했다. 나는 천막 기둥을 붙잡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 목걸이가 흔들릴 때마다 내 과거가 흔들렸다. 20년 전 응급실, 20년 전 내 선택, 20년 전 내가 저지른 일. 미진은 쉬지 않고 일했다. 손등의 화상도, 피곤함도, 무시도 모두 견뎌냈다. 그녀는 웃었다. 억지로. 손님들에게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뭐가 있는지 나는 알았다. 외로움. 지독한 외로움.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미지는 천막 안을 정리했다. 철판에 불을 줄이고 남은 밤을 박스에 담고 바닥을 쓸었다.
손님이 없는 틈을 타서 잠깐 쉬었다.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을 켰다. 배경화면에 고양이 사진이 있었다. 야윈 고양이, 노란 눈. 미지는 고양이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다. 얼굴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오늘은 일찍 들어갈 수 있으려나. 혼잣말이었다. 나는 그 말을 들었다. 가슴이 또 조였다. 삽입 미진의 삶과 고양이. 미진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된다. 알람이 울리면 미진은 눈을 비빈다. 몸은 무겁다. 어제도 밤늦게까지 일했다. 하지만 일어나야 한다.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침대 옆에서 고양이가 야옹 운다. 응, 알았어. 밥 줄게. 미지는 일어나 고양이 밥을 챙긴다. 사료를 그릇에 따르고 물을 갈아준다. 고양이는 꼬리를 흔들며 밥을 먹는다. 잘 먹어. 나갔다 올게. 미지는 고양이 머리를 쓰다듬는다. 고양이가 가르랑거린다. 미지는 옷을 입는다. 어제 입었던 옷. 빨래할 시간이 없었다. 집을 나선다. 새벽 거리는 조용하다. 가로등 불빛만 도로를 비춘다. 경동시장까지 걸어간다. 버스비 아끼려고. 시장에 도착하면 트럭이 벌써 와 있다. 밤을 실은 트럭. 왔어? 기름가게 아저씨다. 미진에게 밤 자루를 건넨다. 오늘 값은? 어제 드렸잖아요. 어제? 아, 맞다. 그럼 됐어. 아저씨는 믿지 않는다는 표정이다. 하지만 미지는 익숙하다. 매번 이런 식이다. 미지는 밤 자루를 어깨에 맨다. 무겁다. 20kg. 천막까지 가는 길이 멀다. 하지만 걷는다. 천막에 도착하면 준비를 시작한다. 철판을 닦고 기름을 붓고 불을 켠다. 밤을 쏟아 넣는다. 지글지글 소리가 난다. 집게로 뒤적인다. 연기가 피어오른다. 미진의 하루가 시작된다. 저녁이 되면 집에 돌아간다. 고양이가 문 앞에서 기다린다. 배고팠지? 미지는 고양이를 안는다. 고양이가 얼굴을 비빈다. 나도 배고파. 미지는 라면을 끓인다. 계란 하나 넣고 파 조금 넣고 고양이와 마주 앉아 먹는다. 오늘도 힘들었어. 고양이가 야옹 운다. 너만 있어서 다행이야. 미지는 고양이를 쓰다듬는다. 그게 미진의 유일한 위로다. 밤이 되면 미지는 침대에 눕는다. 온몸이 아프다. 손목, 어깨, 허리. 하지만 잠이 오지 않는다. 생각이 많다. 내일은 얼마나 팔릴까? 돈은 모이고 있을까? 언제쯤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고양이가 옆에 누운다. 가르랑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미지는 고양이를 안는다. 우리 조금만 더 버티자. 고양이가 미진의 손을 함는다. 미지는 눈을 감는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한다. 그 고양이는 추웠던 지난 날들 속에서 미진을 버티게 만든 존재였다. 3년 전 겨울, 미진은 시장 뒷골목에서 그 고양이를 만났다. 쓰레기통 옆에서 떨고 있었다. 비에 젖어서 털이 찰싹 붙어 있었다. 미지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너도 혼자구나. 미지는 고양이를 데려왔다. 집에서 말렸다. 밥을 줬다. 재웠다. 고양이는 살아났다. 그리고 미진도 살아났다. 그 고양이가 있어서 미지는 매일 아침 일어날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미지는 평소처럼 천막 앞에 섰다. 손등의 화상은 아직 아물지 않았다. 연고를 발랐지만 물집은 그대로였다. 오늘도 손님이 왔다. 그리고 그 젊은 여자도 왔다. 언니, 오늘은 좀 나아요? 비꼬는 말투였다. 미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봉지를 들었다. 중 하나요. 아니, 대로 주세요. 근데 큰 것만 골라서요. 네.
미진은 큰 밤을 골랐다. 하나하나 신경 써서 담았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다. 봉지를 건넸다. 8,000원이에요. 오늘도 20% 할인이라 6,400원이에요. 카드요. 미진은 단말기를 들었다. 젊은 여자가 카드를 꽂았다. 결제음이 났다. 그때 젊은 여자가 봉지를 열어봤다. 언니, 이거 큰 거 아닌데요? 네, 큰 걸로 골랐는데. 아니, 이거 봐요. 이게 큰 거예요? 젊은 여자가 밤 하나를 꺼냈다. 평범한 크기였다. 그게 오늘 들어온 게 원래 조금. 아, 진짜. 그럼 큰 걸로 달라고 했으면 미리 말하든가. 죄송합니다. 됐어요. 그냥 먹을게요. 근데 진짜 실망이네. 젊은 여자가 한숨을 쉬었다. 미지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참을 수 없었다. 손님, 나는 앞으로 나갔다. 젊은 여자가 나를 봤다. 아저씨 또 왜요? 밤 크기는 괜찮아 보이는데요. 아저씨가 뭘 알아요? 저도 밤 장사해봤습니다.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나올 수밖에 없었다. 젊은 여자는 코웃음을 쳤다. 아저씨 같은 사람이 밤 장사를? 웃기네. 그 순간 누군가 다가왔다. 여기 무슨 일입니까? 상인회장이었다. 60대 중반쯤 보이는 남자. 시장에서 오래 일한 사람 특유의 단단한 인상. 젊은 여자가 입을 열었다. 회장님, 이 아저씨가 줄도 안 서고 끼어들어서. 상인회장은 나를 봤다. 그리고 멈췄다. 박 회장님? 젊은 여자가 얼어붙었다. 네, 회장님이요? 주변이 조용해졌다. 지나가던 사람들도 걸음을 멈췄다. 상인회장이 내게 다가왔다. 박 회장님 맞으시죠?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나는 작게 고개를 숙였다. 젊은 여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기 회장님이라는 게. 상인회장이 돌아봤다. 이분은 이 시장 복구비를 전액 내주신 분입니다. 3년 전 화재 때요. 그리고 매년 난방비, 전기세, 상인자녀, 장학금까지. 주변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아, 그분이셨어? 맞아. 얼굴은 처음 보네. 늘 조용히 하신다고 들었는데. 젊은 여자는 뒤로 물러섰다. 얼굴이 붉어졌다. 저는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상인회장이 미진을 봤다. 미진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미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상인회장은 젊은 여자에게 다시 말했다. 손님, 저희 시장은 서로 존중하는 곳입니다. 상인도 손님도요. 네. 젊은 여자는 봉지를 들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친구도 따라갔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졌다. 상인회장이 내게 말했다. 회장님, 오늘 시간 되시면 사무실로 한번.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그래도 정말 괜찮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떠났다. 미진이 내 뒷모습을 봤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시장을 빠져나갔다. 하지만 멀리 가지 못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목걸이, 그 반달 펜던트, 미진, 내 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나는 근처 벤치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20년 동안 나는 도망쳤다. 응급실에서 도망쳤다. 아내에게서 도망쳤다. 딸에게서 도망쳤다. 생존 확률 20%. 그 말을 듣고 나는 무너졌다. 병원 복도를 뛰쳐나갔다.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일주일 후 아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딸은 살았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돌아가지 않았다. 딸을 볼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20년이 흘렀다. 나는 벤치에서 일어났다. 다시 시장으로 걸어갔다. 미진의 천막 앞에 섰다. 미진은 혼자 정리를 하고 있었다. 하루 장사가 끝난 시간이었다. 철판을 닦고 기름통을 정리하고 봉지를 개고 나는 천막 입구에 섰다. 저기, 미진이 고개를 들었다. 아, 회장님. 아까는 감사했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말을 이었다. 손 많이 아프시죠? 미진이 손등을 내려다봤다. 이 정도는 괜찮아요. 늘 이래요. 늘 이래서는 안 되는데. 혼자 하니까요. 버릇됐어요. 그 말이 나를 깊게 찔렀다. 혼자, 늘 혼자.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목걸이 예쁘네요. 미진이 목걸이를 만졌다. 아, 이거요? 오래됐어요. 누가 준 거예요? 미진의 표정이 굳었다. 왜요? 그냥 궁금해서. 미진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엄마가요. 엄마가 남긴 거예요. 어머니가. 네.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숨을 삼켰다. 아버지는요? 미진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없어요. 없다는 게 없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 말이 내 가슴을 뚫고 들어왔다. 미진은 다시 정리를 시작했다. 죄송한데 저 이제 정리 끝내야 해서요. 아, 네. 죄송합니다. 나는 물러났다. 미진은 나를 보지 않았다. 나는 천막을 떠났다. 뒤돌아봤을 때 미진은 혼자 철판을 닦고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다. 며칠이 지났다. 나는 매일 시장에 갔다. 미진의 천막 근처에 섰다. 멀리서 지켜봤다. 미진은 매일 같은 시간에 나왔다. 같은 일을 했다. 밤을 볶고 손님을 받고 웃고 지치고 그 사이 나는 결심을 굳혔다. 어느 날 저녁 나는 미진이 정리하는 걸 기다렸다. 미진이 천막을 닫고 나왔다. 나는 앞을 막아섰다. 회장님? 미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저기 할 말이 있어서요. 무슨 말씀이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혹시 내가 내 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미진의 표정이 굳었다. 네. 그 목걸이. 내가 딸에게 줬던 거랑 똑같아. 미진은 뒤로 물러섰다. 무슨 소리예요? 20년 전에 나는 아내와 딸을 두고 떠났어. 딸이 아플 때 미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혹시나 해서. 아니에요. 미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아버지 없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하지만 제 아버지라는 사람은 엄마가 가장 힘들 때 도망쳤어요. 그런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 말이 칼처럼 날아와 내 가슴을 찔렀다. 미진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저 이제 가야 해요. 미진은 돌아섰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미진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미진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한 번도 없었어요. 도망쳤어요. 아버지가 아니에요. 모두 맞는 말이었다. 나는 아버지가 아니었다. 한 번도.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미진이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새벽 미진이 오기 전에 시장에 갔다. 천막 주변을 청소했다. 쓰레기를 치우고 바닥을 쓸고 철판을 미리 닦아뒀다. 미진이 오면 나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기름가게 아저씨를 찾아갔다. 미진 씨 기름값 제가 미리 낼게요. 왜요? 그냥요. 그분 힘들어 보여서. 알았어요.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매상에게 전화했다. 미진 씨한테 제일 좋은 밤으로 챙겨주세요. 값이 더 나가는데?
제가 차액 낼게요. 알았습니다. 미진의 집 앞에 고양이 사료와 모래를 놓고 왔다. 문 앞에 조용히 두고 떠났다. 미진이 나올 때쯤엔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다. 그리고 매달 미진 어머니의 묘를 찾아갔다. 잡초를 뽑고 묘비를 닦고 꽃을 놓았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당신 딸 이제라도 지키고 싶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미진은 아직 아무것도 몰랐다. 천막 주변이 깨끗해진 것도, 기름값을 미리 낸 사람이 있다는 것도, 밤 품질이 좋아진 것도, 고양이 사료가 문 앞에 놓인 것도, 미진은 그저 매일을 살아갔다. 혼자. 한 달이 지났다. 어느 흐린 아침 나는 다시 묘지에 갔다. 미진 어머니의 묘 앞에 섰다. 잡초가 자라 있었다. 나는 무릎을 꿇고 하나씩 뽑기 시작했다. 오늘도 왔습니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미진이는 잘 지내고 있어요. 힘들어 보이긴 하지만. 잡초를 뽑는 손이 멈췄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네요. 그때 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 나는 천천히 돌아봤다. 미진이 서 있었다. 야윈 고양이를 품에 꼭 안은 채. 미진의 눈은 붉었다. 울었던 것 같았다. 여기. 미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여기 누가 꽃을 두고 가길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미진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묘비 위에 놓인 꽃을 봤다. 흰 국화. 미진이 좋아하던 꽃. 미진은 무릎을 꿇었다. 꽃을 쓰다듬었다. 매달 누가 여기 와서 정리하고 꽃을 놓고 간다고 들었어요. 미진이 나를 봤다. 당신이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미진은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왜요? 미안해서. 이제 와서 미안하면 뭐해요? 미진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20년이나 지났는데. 엄마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알아. 그럼 왜 이제 와요? 왜 이제 나타나요? 늦었다는 거 알아. 하지만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도 하고 싶었어. 뭐라도. 미진은 고양이를 더 꼭 안았다. 고양이가 가르랑거렸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떨어졌다. 미진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버지 맞아요? 그 말에 내 무릎이 풀렸다. 미안하다. 내 목소리가 깨졌다. 정말 미안하다. 미진은 눈을 감았다. 눈물이 계속 흘렀다. 고양이를 안은 채 고개를 숙였다. 몇 초가 지났다. 아니, 몇 분이었을지도 모른다. 미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한 번, 두 번,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묘비 위에 빗방울이 떨어졌다. 조용한 소리를 냈다. 톡, 톡, 톡. 나는 미진 옆에 앉았다. 미진은 피하지 않았다. 우리는 나란히 묘비를 바라봤다. 빗소리만 들렸다. 그게 우리 둘이 처음 연결된 가족의 소리였다. 비는 계속 내렸다. 미진은 고양이를 쓰다듬었다. 나는 미진의 어깨를 봤다. 떨리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미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미진은 몸을 굳혔다. 하지만 밀어내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있었다. 빗속에서, 묘비 앞에서, 20년 만에